새마을 게임입니다. 예. 정부의 콘텐츠 진흥원에서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게임을 만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 지원 사업 공고.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게임을 만들면 그 게임 만드는데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내 가지고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된다. 네. 저 부분 그런데 새마을 운동에다가 이념을 갖다 붙인다든지 뭐 친일이니 독재니 갖다 붙이고 한다는 건 너무나 엉뚱한 겁니다. 새마을 운동 60년대 말에 나왔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취재 기자예요. 눈물과 감동입니다. 비빌 것 없고 먹을 것 없던 시절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성공 브랜드예요. 이거는 정부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정치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자조 협동 사업입니다. 1960 그 당시는 맨날 한수해 때문에 나라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말인가 저 한수해 현장 시찰 가다가 경북급 청도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도 참 시하라. 거기 보니까 수해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협동해가지고 마을길 넓히고 지붕개장 사업하고 있어요. 이거다 말이야. 그게 새마을운동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자조화하고 협동하는 마을에는 정부가 시멘트하고 철근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협동하고 자조하는 마을만 주라 이렇게 됐죠. 그 당시에 공화당 재경위원장이 누구냐면 김성권 씨입니다. 김성권 씨가 이걸 골고루 다 줘야 됩니다. 안 돼. 골고루 다 주면 안 돼. 꼭 한 대만 줘. 아이고 나라 난리나면 선거에 난리나면 선거 저도 좋아. 이건 비정치야. 박정희 대통령이 끝끝내 자조하는 사업만 줬어요. 처음에 만 얼마 했다가 나중에 2만 3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마을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막 성공을 하니까 공화당에서 저 지도자들 영입해가지고 선거에 활용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그렇지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옥에서 전통 동생 정경환 씨가 중앙회장이 돼가지고 정치력을 뛰어가지고 조금 말썽을 났지. 지금 다시 복구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친동생.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 회장이었죠. 그 정경환 씨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여기저기 찝쩍거렸어요. 그러다가 새마을중앙회장을 맡았어요. 나오고 있는 우리 정경환인데 여기서 이제 막 정경환 씨를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정치 문제가 제기해가지고 이미지가 나빠졌어. 그 뒤에 지금 최근에는 완전히 봉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다가 독재다, 뭐 친일이다 이런 걸 갖다 붙인다는 건 너무 엉뚱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또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작년에 그 아프리카를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르완다 지역을 갔었어요. 굉장히 르완다. 내전으로 수많은 상처가 있던 데인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곳곳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경상북도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 쪽 문체부라든지 이런 행정자치부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전통을 계승해서 굉장히 후진 국가들, 그러니까 지금 막 빈곤 국가죠. 저기에 보고 있는 빈곤 국가 같은 데 가서 저는 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개선하고 도로를 깔고 사람들 협동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저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국위를 선양하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문화진흥원에서 이제 새마을 게임을 공모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나라에는 컴퓨터도 없는데 게임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게 저런 것들이 이제 5개 티인데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정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일인데 저런 게 5개 티란 말이죠. 제가 본데 아마 밑에 사무관이나 국장급에서 과잉 충성을 하려고 저런 걸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건 사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더라도 그럼 새마을운동 게임비를 오히려 돌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것들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해 본다든지 할 것이지 저런 거 하는 것은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측면이 있나요? 새마을운동 기본을 보면 말입니다. 애국심, 애사심입니다. 그 당시에 애국심과 애사심을 동원하지 않고는 나라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새마을 프로그램을 수출하는 나라도 새마을 정신에 자기 나라 국민들의 자국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동기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기에 뭐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의식하고 정치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70, 80 세대 중에 막 전설적인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국에 아직도 많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세계전 제1차 오일쇼크 아실 거예요. 그때 지금은 그러지. 그 당시엔 바렐당 2점 몇 달러 하던 기름이 막 10몇 달러 올라가지고 나라가 컴컴한데 그때 뭘 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바탕이 돼 공장 새마을 운동. 자, 새롭네요. 저 영상을 보니까. 네, 학교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도시 새마을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70년대 위기를 다 극복해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은 제가 볼 때 좌우나 뭐 이념의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그렇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보면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시각에서 보면 유신 후기로 가면 유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 예. 수단으로 악용이 됐다. 제가 그 말씀 좀 마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분명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분명히 계승해야 될 정신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2년에 이제 유신헌법이 공포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유신 일반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유신 체제를 떠받드는 밑에 이제 기층의 어떤 동원 조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좌파에서는 앞부분의 긍정적 부분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유신 독재의 동원 기구로서의 새마을운동만을 머릿속에 떠올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70년대 초반에 그 새 집을 달아주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날아다니는 새요? 예, 예. 새가 겨울에 좀 집을 짓수 나무에다 집을 달아주는 운동을 했는데 그 새 집 달아주기 운동을 한 시초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겨울에 추우니까 새가 후두둑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야, 저 새 참 춥겠다. 그 말 했는데 옆에 장서동이는 경호실장 아닙니까? 예. 근데 장서동 씨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새가 추워 보인다고 그 했죠. 말을 경호원이 전달했고 장서동 실장이 아니, 그렇다면 장세동이가 아니고 그 당시 박정희겠지. 아닙니다. 장서동 씨죠. 좀 죄송합니다. 박정희. 박정희. 예. 예. 그 내무부에 지시를 해가지고 새장 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거예요. 새가 추우니까 전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독재 체제의 그 뒷부분에 가서 좀 씁쓸한 기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다들 뭐 동의하시겠지만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우리가 분명히 계승하고 그렇지만 이후에 이게 유신 체제 가가지고 그런 과잉 충성, 그다음에 독재 체제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동원 이런 것들에 좀 사용된 측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정치적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뭐 국제시장도 그렇고 새마을운동, 새마을식당 이런 얘기가 화제가 되면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율에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그런데 그게 또 딱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뭐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표도 국제시장을 결국은 보고 예. 이게 어떤 뭐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그 유권자들, 그 국민들한테 어떤 예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향수 불러일으키면 뭐 대통령이 좋은 거 아닌가 실제로 뭐 아니. 어떻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라고 지적할 게 자연 발생입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누가 강압하는 겁니까? 국민의 마음속에 자연 발생적으로 우러나온 거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총 맞아 죽었습니다만 그 양반이 뭐 돈을 빼돌렸습니까? 뭐 자기 친인척을 뭐 했습니까? 그건 국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 평가되는 겁니다. 유신 독재를 말씀하시는데 그 무렵의 말씀이죠. 이제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나니까 경기가 과열이 돼가지고 신현락 국무총리 기억하실 겁니다. 네. 예. 박 대통령하고 신임하는 데인데 각하 이거 안 됩니다. 전부 줄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수출 금융도 줄여야 됩니다. 종합공업도 투자해야 됩니다. 농어촌 개량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동의를 하는데 농어촌 개량 사업은 말이야. 그 새마을 운동하는 건데 그거는 좀 시멘트 철근 그냥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각하 안 됩니다. 이렇게 애정을 보였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유신 독재하고 직접 되는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새마을 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의 기본이에요.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이 잘 살게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아마 이렇게 그 눈물겨운 프로젝트. 제가 지금 이제 새마을 운동이 요즘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좀 많이 쳐졌는데 그 노래 한번 들어봐. 새벽쪽이 울렸네.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나오네요. 이게 언제까지 들었던 겁니까? 아유, 우린 저거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죠. 사실은 그 가사가 얼마나 더 우리한테 딱 맞습니까? 저걸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를 아, 그렇게 했다고 아,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아, 내가 우리는 지금도 학교 가슴이 다닐 때, 울렁거리죠. 이게 뭐 정치적인 뭐 저겁니까? 그런 거 시킨 겁니까? 자연 발생적인데. 그러니까 예. 이 새마을 운동을 좀 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좀 제대로 발전을 시키려면은, 예. 그러니까 이 게임을 여기에 도입한 거는 사실 20대들이 왜 새마을 운동을 게임으로 만들지 20대들은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주한 세네갈 대사가 예. 그 김관용 경북지사를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계속 세네갈에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좀 지원해달라.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5년부터 그 제2 새마을 운동 사업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원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새마을 운동을 알릴 수는 있는데 그런 그 새마을 그 제3세계 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예. 그런 뭐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새마을 운동을 이해하면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가 가까워질 것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